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바보같이 결혼 잘 못한 아들 때문에 고생한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드려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저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시던 분이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식당에서 서빙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식당의 아주머니는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아니었지만 어머니를 안 되게 여겨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도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엄청 좋게 보셨습니다. 늘 어머니 마치는 시간에 데리러 가고 마무리 도와드리고 하니 참 효자라며 부러워하셨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걸 아셔서 그런지 제 나이 고2였는데 저한테 중학생 딸 과외를 맡기셨죠. 그렇게 생활하며 전 고등학교 졸업했고 대학교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저 생활비에 등록금까지 된다고 참 힘드셨습니다. 원래 몸도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라 늘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취직을 수도권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으나 그냥 어머니 계신 곳으로 목표를 잡고 와서 취직했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셨죠. 그때까지도 그 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만두라고 하니 그래도 계속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과외받던 가게 아주머니 딸을 만났습니다. 아주 예쁘게 컸더군요. 오랜만에 만나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 좋은 감정이 싹 터서 사귀게 되었죠. 너무 철없이 해맑은 사람이라 제가 끌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이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늘 고민에 고민, 신경 쓰고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철없이 해맑은 사람을 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연애하다가 가게 주인 아주머니에게 걸려버렸는데 되려 좋아하셨죠. 철없는 애 교육 좀 잘 시켜달라고요. 이 철없는 여자는 저한테 결혼하면 안 돼? 안 돼? 자꾸 이러기에 제가 그때 생각을 잘했어야 했는데 저도 좋은 마음에 그러면 되지 했습니다. 제 인생에 거의 최초로 별 생각 없이 지른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려 하니 주인 아주머니는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사귀는 거야 그냥 연애니까 그렇다 쳐도 결혼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면서요. 저희 어머니 본 세월도 긴데 사돈이 되기에는 좀 그렇다 하시면서 회피하시려고 했지만 딸이 막무가내로 결혼한다고 설쳐대니 당할 재간이 없었는지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부터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잘못한 거죠. 저희 어머니 혼자 사셨기에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했고 철없는 아내도 그러면 되지. 재밌겠다 같이 살면 했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 시어머니가 돼서 그런지 호칭부터가 처음엔 삐걱거렸습니다. 아줌마라 부르기 일쑤고 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밥 해달라 하고 뭐 해달라 하고 집안일은 저희 어머니 몫이었죠. 제가 결혼하고 나니 더 이상 그 집에선 일할 수 없었기에 그만두기는 하셨지만 집에서 가정부 노릇 하셨습니다. 본인의 양말이나 속옷까지도 어머니 빨래하시는 걸 보고 제가 그러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김에 빨래하는 건데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있으면 좀 물어보고 해라. 누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하냐고 성도 내봤습니다만 뭐 시월드 그런 거 시키려고 하는 거냐며 저한테 되려 화냈습니다. 나는 시집살이 할 생각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봐왔던 편한 분이라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섬그려고 하냐고 되려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었죠. 아니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싶으면 본인도 본인 할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서 놀면서 매니큐어 바르며 뭐 갖다 달라 뭐 해달라 하는 꼬라지가 진짜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슬슬 제 안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는데
더 열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모라는 사람이 사돈을 불러서 일 좀 하라고 시켰더군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알고 나서 찾아가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고 하니 한평생 여기서 일했고 일손 모자라서 도와달라고 한 거 뭐가 어떠냐는 식이었습니다. 일당 주고 알바 쓰는 건데 사돈도 좋다고 했고 문제될 거 있느냐고요. 그러기에 이제 어머니 집에서 좀 쉬시면서 살게 해드리려 하는데 집에서 땡땡이 밥부터 빨래까지 해주신다. 근데 밖에까지 나와서 또 일하셔야겠냐 하니 나도 지금 쉬지 못하고 일하는데 좀 일하면 어떠냐.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나한테 이러느냐고 하시는데 그냥 학을 뗐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 자체가 박혀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 고마운데 사람 밑으로 보지 말으시라 하고 일어섰습니다. 갈등이 깊어지고 이 철없는 여자도 그냥 제가 좋아 결혼하기는 했는데 지 친구들이랑도 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뭐 이런 철없는 여자였습니다. 조금씩 행동이 변하더군요. 나가서 노는 일이 잦아지고 술을 먹고 들어오질 않나. 다음날 해장국 끓여달라고 시어머니 시키지 않나. 진짜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냥 아직까지 결혼이란 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 지 친구들도 하나둘 결혼하니 유행처럼 나도 해야지 하고 한 여자 같았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어른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죠. 계속 그렇게 지내니 지 엄마한테 말했는데 장모님이 절 또 불렀습니다. 둘이 같이 가니 앉혀놓고 자네 진짜 땡땡이한테 잘해야 한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나. 그리고 그 집 없는데 내가 도와준 게 얼마인가. 혼자 돈 번다고 유세하면 안 된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냐 등등. 진짜 듣기 싫은 말만 골라서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람 됨됨이가 잘된 것 같아 결혼시킨 거지. 시집살이 시키려고 결혼시킨 거 아니다. 그런 거 할 거였으면 결혼도 안 시켰다고 하더군요. 옆에서 그거 들으며 우쭐해서 있는 모습 보니 열불이 터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이라 저도 집에서 좀 쉬고 있는데 밖에서 뭐가 시끄럽게 나가보니 어머니가 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에 음식물 버리러 가시다가 그 국물이 지 신발에 좀 떨어졌나 봅니다. 그거 보고 난리를 치더군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서 성질을 내는데 저희 어머니는 또 바보처럼 내가 깨끗이 빨 테니 걱정 마라 하고 계시더군요. 그랬더니 이런 거는 세탁소 맡겨서 빠는 건데 어찌 빠냐며 세탁소에 갖다 맡기라 하고 소파로 휙 가더군요. 진짜 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방에 좀 들어가 있으라 하고 소파로 가서 따졌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배운 버리장머리기에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의 행동을 하냐고 다그치니 또 시작이냐면서 그만 좀 해라 하더군요. 당장 죄송하다라고 하니 어머님이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뻗대기에 그냥 너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갈라서자 했습니다. 어머니 나오셔서 그만해라 하시는데 그것도 싫었습니다. 넌 진짜 구제불능이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뭐 그리 잘났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너 같은 거랑 살면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소리 지르니 질질 짜더군요. 그날 밤에 또 장모님 전화 오셔서 보자고 하시길래 보려면 장모님이 오십시오 하고 끊으니 동네로 와서 전화 왔습니다. 나가니 이혼하자는 거 맞냐고 물으시기에 네 이혼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이러느냐고 뭐라 하시기에 정당한 대가 받고 일하셨는데 누가 누굴 살립니까? 하니 기가 차 하시더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아파트 빚 갚고 있고 보태주신 돈 다 돌려드릴 테니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여태 땡땡이 해온 것만으로 해도 이혼 사유는 충분하고 차고 넘치니 그냥 조용히 합의 이혼하고 싶다 하니 무슨 이혼 사유가 있냐 하기에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했습니다. 밥을 한 번 한 적이 있나 제대로 살림을 한 적이 있나 톡하면 술 먹고 들어오고 외박하고 시어머니 부려먹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자랑 연락 주고받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하니 우물쭈물 하더군요. 그냥 다 됐고 조용히 이혼하고 싶고 얘는 아직 인간 덜 된 애 같으니 이혼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거둬줬더니 이제 와서 악담한담에 난리치기에 어머니 없었으면 그 식당 이미 망했다.
요리 솜씨도 없으시면서 다 어머니가 요리하고 다 어머니 손님인 거 모르는 줄 아냐고 몰아붙였더니 또 당황하시더군요. 어머니 관두고 손님 많이 줄었습니다. 음식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머니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꾸 불러내어 일 시킨 거고요. 그런 사실 다 알고 있는데 자꾸 누가 누굴 거뒀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제대로 말하니까 말 한마디도 못하고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기에 그냥 할 말 없으면 일어난다 하고 일어섰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서류 가지고 와서 도장 찍고 이혼했습니다. 철없는 아내는 너 같은 노땅 꼰대랑 사는 거 짜증난던데 잘됐다며 좋아했죠. 그렇게 저는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나 때문에 괜히 미안하다고 하시던 어머니도 이제 너무 마음 편하고 좋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 구석은 이혼하고 딸한테 카페 하나 차려줬는데 뭐 커피도 못 만드는 인간이 무슨 카페입니까? 몇 달 안 돼서 바로 문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오래 못 갈 겁니다. 지 손으로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 인간. 뭐 어디에 쓸까요? 가끔 프로필 사진 보면 늘상 놀러 다니고 좋은 거 사고 하던데 그 작은 식당 운영하면서 다 감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여튼 이젠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신경 끄고 어머니랑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